안녕하세요. 부자아빠 김부장입니다. 자, 지금 2월 4일 오후 2시를 향해서 에코프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분을 보이고 거래대금을 많이 동반하면서 지금 여전히 다시 한번 코스닥의 대장주인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에코프로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늘어나고 있고 기관 보유 수량도 지금 계속 똑같이 커플링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서 5일선을 아직 지키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토방에서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지금 뭐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아직까지도 믿으면 안 된다, 예전에도 이러다가 조정 크게 나온 적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있죠. 지금 당장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본 차트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를 목표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는 거의 전고점까지 테스트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 이게 바로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56만원 정도를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무슨 기준인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끔씩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지만 이거는 추세 추종입니다. 추세에 따라서 제가 목표가를 아예 박제를 해버리는 방송들을 가끔씩 하고 있어요. 그럼 영상을 멈춰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진입 가격 대비 아래로 손실 대비 목표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수익 중인 걸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하나도 빠트럼 없이 제가 전부 다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뭐 혹시나 잘 안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제 에코프로도 제가 신중하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를 말씀드린 거고,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를 그냥 뚫는다 이 기대에 맞춰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에코프로가 올해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저는 계속 이렇게 제 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왜 여기까지 바라보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용 실적 발표를 앞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단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응 전략은 최근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에서 오랫동안 지금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는 에코프로 종토방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할 때쯤에 25층에 있었는데 드디어 구조대 오는 건가요? 이런 글을 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막 댓글에 정말 다들 좋아해 주시고 상반기 때 갑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달리더라고요. 좋아요도 엄청 박혀 있고. 저도 그거 보면서 충분히 목표가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25층에 계신 우리 주주님 충분히 기다리시면 구조대 오니까요. 심지어는 더 물을 타서 뭐 더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물론 같은 종목도 아니고 상황도 당연히 다른 거지만 이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은 있어요. 차트로만 말씀드릴 때요. 이때도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한 7만원대 다시 오니까 지금 뭐 8만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구조대 오냐 이런 얘기가 종토방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코프로도 충분히 이젠 다 먹어주고 더 뚫고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종목이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어떻게 보면 올해나 아무리 못해도 이제 하반기 때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가는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텝을 밟아야 이 상승분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종토방에는 제 공매도 세력에 대한 뭐 비난이 정말 쇄도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서도 공매도가 정말 많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공매도 엄청 걸면서 오랫동안 반등도 제대로 안 주고 떨어졌었죠.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전 어쨌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대응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요. 수익률이 많이 갈릴 수 있어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어쨌든 주봉이기 때문에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봉상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잡았을 때 여기 목표가까지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 경로는 모르고 최대한 또 개인분들이 최대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털고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의 현재 단계, 지금 핵심 관전 포인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평단에 따른 지금 대응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면 방금 보셨던 1차 목표가 방송을 알고리즘이 알아서 추천해 줄 겁니다. 정말로요. 실제로 에코프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1차 목표가 방송이었는데 보통은 다들 검색해서 종목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1차 목표가 방송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들어온 조회수였습니다. 그때도 1,500명이 이제 봐주신 영상이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도 미리 구독을 해두시면 1차 목표가 이렇게 승률이 높은 목표가 방송을 여러분들도 알아서 챙겨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지금 공매도 세력이고 뭐고 지금 다 그냥 눌려버리겠다, 쇼트 스퀴징 나오게 만들겠다, 여기 그냥 이번 달에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서도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에코프로가 지금 왜 이때는 이랬고 왜 떨어졌고 지금 또 왜 이렇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있었지만 이제는 에코프로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입니까? 로봇 섹터, 로봇 테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파이보다 로봇 시장에 대한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에코프로가 그 시장에 대한 배터리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면은 대장으로 아예 등극을 해버리게 됐을 때는 사실 이건 우습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기대와 등락은 로봇을 장악하게 됐을 때 이건 정말 우스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목표가도 금방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정말 100만 원도 우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 로봇으로 지금 시대를 흐름을 타고 있죠. 로봇을 이제는 제가 한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나 대한민국은 로봇이 산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것만큼 나중에는 저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아예 우리나라 내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편하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지금 로봇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을 정말 대체해야 되는 로봇이 당장에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뭐 넓은 얘기를 하면은 또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끝낼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으로 가는 그 이 산업에 대한 비전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히 로봇이 최근에 섹터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눈이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배터리겠죠. 근데 배터리랑 로봇이랑 또 똑같이 보기는 어려운 게 로봇은 이제 A, B, C 회사가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딘가는 살아남고 또 경쟁이 붙고 이런 구조일 텐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대장을 먹어버리면 선점하고 대장을 먹으면 계속해서 이 회사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뭐 ABC 배터리 회사가 뭐 경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봇 회사에서 이제 어떤 회사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돼버리면 특히 규격까지 만약에 정해져 버리면 규격에 맞춰서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뭐 에코프로가 이제 대장을 됐어요. 에코프로가 찍어내는 그런 배터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규격에 안 맞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별로니까 뭐 회사 바꾸자라고 해서 하면은 기존에 생산하던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천억 이상의 비용이 또 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가능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해서 선점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배터리를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전의 배터리로는 안 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람의 체력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충전식으로 돼서 24시간 가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로봇이 그냥 선을 꽂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배터리만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상상력을 보태자면 국방 인력도 이제 계속 부족해집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휴머노이드 전투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정말 오래가고 강한 배터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기존의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비유를 하자면, 배터리 시장을 비유하자면 샌드위치라고 비유해 봅시다. 샌드위치로 이제 비유하자면, 샌드위치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생산하는 것 중에 대장은 SDI라고 치면은 삼성 SDI. 그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 뭐 양극재, 전고체, 이것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갈 뭐 소스, 그러니까 전고체에 들어가는 또 재료가 있습니다. 전고체에 또 들어가는 재료, 이거는 뭐 한농화성, LG화학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포지셔닝이 매우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포지셔닝이 매우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를 올라가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소재 공급 협력 막 이런 게 만약에 공시가 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거를 기대가 먼저 선 반영되긴 하겠지만 여기를 금방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매출액도 이제 조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이라기보다는 또 성장했다가 역성장하기도 하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는 이제 적자 전환이었거든요. 적자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말 로봇 관련해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소재 공급 협력 공시가 만약에 뜬다,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 기대를 증명하듯이 그 기대로 지금 움직인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비교적 최근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죠. 12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밑에 아래에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양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디서 매집했다?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 정말 많은,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지금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럼 또 비교적 최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오르는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는 물량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슬슬 키움증권 창구의 물량이, 순매수량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키움증권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개인 창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고 있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상승에 대한 올라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물량을 갖고는 있지만 개인에게 어느 정도, 개인과 기관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왜 외국계 증권사는 이제 언제 매집하고 언제 파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 이렇게 지정이 되거나 지정 예고가 떴을 때, 이럴 때는 사실 굳이 홀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 냄새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맡으면서도 이게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막힐 것 같다, 상승분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요, 외국계 증권사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줄 종목에 미리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 물량 다 정리하는 겁니다. 횡보할 때는 횡보하는 동안에 물량을 최대한 모으기 때문에 이때는 꾹 참고 물량 모으다가, 오를 때는 시원하게 조금씩 정리하다가, 이렇게 유동성이 막힐 것 같을 때쯤에 물량을 다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식의 수급 형태를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정 예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주포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주차를 한 상태로 보여요. 가격을 적극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올렸다가, 연속적으로 올렸다가 이제 올리는 강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이제 슬슬 순환매하는 느낌입니다. 가격대를 고점에서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지금 파킹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공매도 비율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등락률도 지금 상승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이제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주체 중에서는 단타로서 물량을 받는 이유가,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징을 기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또 물량이 들어온 것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에서 만약에 예상보다 하회한다, 실적 발표가 아니면 이전과 또 동일해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회하거나 쇼크다 이러면은
어쨌든 실적과 관련해서 들어온 물량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고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 수량도 지금 누적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지금 만약에 예상을 벗어나는 쇼크가 온다 이러면은 지금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말 크게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주요 지지대가 지금 104,700원이거든요. 104,700원의 주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정말 크게 변동성을 줘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35까지도 조정을 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주포가 아예 이 여기 상승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크게 흔들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요 지지대인 104,700원까지 털어버리고 어떻게든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이전 최고점까지 테스트 가능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56만 원까지도 올해 안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래 구간에서 물량 많이 쌓아놨다가 지금 상승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비율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실적 발표도 정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트리거죠. 게다가 지금 유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묶인 가능성이 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금 지정 예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포가 크게 흔들어 버리면 개인들이 또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와도 개인분들이 미리 예상을 해버리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가장 많은 수급을 갖고 있는 증권사 창구 그리고 투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인과 기관계에서의 물량 수급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에서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버렸을 때는 외인과 기관에서는 못 올라가겠네 하면서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실적인데 왜 그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외인과 기관이 오히려 계산이 정말 철저합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지금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도 일단은 특히 최근에 추경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일단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매도를 해야 돼요. 왜요? 여기까지 간다면서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04,700원까지 아예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여기가 주요 지지니까요. 여기를 웬만하면 깨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감정적이에요. 이런 조정이 또 나와버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이너스 35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 여기까지 줘버리면 마이너스 35가 또 찍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패닉이 와요. 심리전이 불리해집니다. 결국에는 저는 얼마나 더 흔들던 간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뚫을 가능성을 거의 안 보고 있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인데 그렇게 이런 경로로 만약 가버린다고 하면은 여기 사이에 개인분들이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잔혹하게도.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승 직전에 어떻습니까? 반납했다. 단기적인 기대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을 다 해버리고 반납 기간이 거의 2달입니다. 2달 동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해보세요. 하락세를 있다가 마지막에 막 35%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장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도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2달 동안 마이너스 막 30% 찍혀 있으면 여러분들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물량 던지는 순간 이제 물량 받아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사신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 대응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외인 기관에서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장중에 내일 나타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냥 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리 매도하다가는 또 실적 발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적 발표에서 예상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또 갑자기 탈 시간도 안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판단을 해서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보셔야 되는 거고,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수급 창구 보고 뭐 차트 분석하고 있고 종목 검색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선 장중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가능해요.
외인과 기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속해서 이제 물량이 쌓이고 있죠. 쌓이고 있지만 지금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자의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지금 적습니다. 매수량이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물량이 지금 또 최근에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대량의 매수가 이루어졌던 이 물량보다 많았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최근의 상승분에 비해서 지금 물량이 매우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중에 저는 이제 대응이 일일이 가능하고 수급 창구 보고 증권사가 정말 순환매인지 아니면 정말 매도세로 바뀌는지 이걸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장중에 대응하기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번호 84316553으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보내 놓으시면 정말 지금 특히 위에서 지금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일단 물량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제가 판단되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띠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자리를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기 자리를 정말 주고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자리에서나 물 타시면 안 됩니다. 아무 자리에서 물 타시면 여러분 진짜 점점 비중만 커지고 더 위험해져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봉상에서 지금 시그널 지금 거의 몇 개 없죠. 보시면 이럴 때 있죠.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시그널입니다. 주봉상에서는. 그만큼 이거 시그널은 뭐냐면 자주 안 뜨는 만큼 확률이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매우 유리한 자리에서 뜨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그널 뜰 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이제 물량을 타면은 더 깨지 않고 깨지더라도 진짜 잠깐 깨고 올라가기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 또 드립니다. 매수 사인 또 드릴 거니까 이런 시그널 뜨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기 너무 좋은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드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20만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에코프로와 조금 다른 건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전히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뉴스 매매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뭐 기업 분석이나 장기적인 관점, 뭐 워렌 버핏 말처럼 뭐 기업 분석하고 같이 알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오래 하셨다라면 아는 건데 뉴스와 환호와 최대 실적이 떴을 때가 오히려 고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차트는요, 이제 감정을 싹 다 빼고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력의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차트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과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에 매매 기준은 결국엔 전 차트를 봐요. 차트로 봐야 차 떼고 포 떼고 감정 다 떼고 그냥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럴 때 개인분들은 다 공포예요. 아, 여기서 더 떨어지나 보다. 공포지만 제 기준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 5천도 지금 잠깐 넘겼었고 지금 코스닥도 3천 코스닥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가보면서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고 또 따로 번호로 이건 김 부장만 드린 겁니다. 히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선 제가 공개 안 할 거예요. 말 그대로 히든이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개인들만 공포로 지금 가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제가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에코프로를 이제 진작에 저한테 뭐 연락을 주셔서 히든 종목을 미리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시그널 뜨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래로는 15%, 최대 14% 정도만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가 계좌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들어갔을 때가 2025년 5월 정도인데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지금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30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 이럴 수도 있는 300%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익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래로는 거의 10% 15%밖에 안 빠졌죠. 근데 플러스는 300입니다. 손익비가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손익비가 유리하면요, 여러분들 장투가 가능해요. 장투는요, 단기 투자도 잘한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정말 많은 높은 숫자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고 결국에는 수익금도 훨씬 큽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수익금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유리하게, 심리전에서 유리하게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든든하게 30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만 원만 넣어놨다고 해보세요. 여유자금, 퇴직금 전부 다 놓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넣어놨다고 했을 때 지금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곧 있으면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 거고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을 넣었는데 더 큰 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곧 있으면 뭐 결혼한다 이러면은 뭐 혼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에 이제 아예 여행을 가고 싶다 이제는 크루즈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퇴직금에서 까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유자금이 굴러가서 또 더 큰 여유자금으로 마음 편하게 쓰는 겁니다. 퇴직금 까서 이렇게 써버리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 그리고 김 부장과 함께해서 여러분들 2026년에 성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